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산시장에 응용하고 또 실물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는 것도 모자라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조기에 매도하고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장기채 금리와 단기채 금리가 좁혀지는 현상을 경기 불황의 신호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그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현지에서는 그래 가지고 손실 보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다는 그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이퍼링 이전과 이후 우리 국내에서 있었던 경제 전문가들과 이들의 주장이 왜 현실과 동떨어지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테이퍼링 직전에는 테이퍼링 시작과 동시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금리가 좁혀지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좁혀지는 현상을 두고도 이 경기 불황의 시작 아니냐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장하면서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심각한 불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면서 1970년대 물가 상승과 그리고 금리 상승을 두고 비슷하게 비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유 환율 연구소가 다 알면서 무시해버렸던 이유는 최근에 일어나는 장기금리 하락은 긍정적이다. 또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죠? 기준금리 조기 인상 주장이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 국내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과 경제 패널들 주장과 다르게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유 환율 연구소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인 거죠. 앞에서 몇 차례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분위기는 연준 의장의 의견, 그러니까 2022년 1분기 후 물가 안정 논리,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도 한두 달 전에 기억이 나거든요. 약 한 달 반쯤 된 거로 기억나는데 디카플링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미국 증시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 상품도 소개하고 한 이유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가, 그러니까 포유환율 연구소는 시장 의견을 제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고, 지금 국내 경제 전문가들과 패널들은 그 시장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경제 이론은 틀림이 없는데 시장이 잘못됐으니까 조만간 이제 시장이 제자리로 돌아갈 거다 라는 해석을 하니까 완전 극과 극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하튼 지금 미국 증시는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그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조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방법으로 물가를 잡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장기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또 경기 불황으로 해석하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긍정적인 현상으로서 아주 호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이 돌아가면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죠. 임상 결과로 보니까 90% 효과가 있더라고요. 1000명 정도로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는데 지금 감기 예방약의 70% 효과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임상 실험을 통과한 그런 어떤 예방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이자가 개발한 이거 그 임상 실험 결과 90%는 이거는 특효약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으로 경제 활동을 돌아가도 문제 없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이제는 정부 내지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경제가 아닌 시장 기능에 의한 그 경제 환경으로 되돌아간다 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힘이 더 크니까 정부 힘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 장기금리 하락 현상도 그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좀 진정된다는 거죠. 일상으로 돌아가면 공급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은 해소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 본 사람과 또 경제 정책을 해본 사람과의 어떤 시각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탁상 공부를 한 사람과 탁상 공부도 알지만은 실전 시장을 연구한 사람의 의견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화도 이제 조정을 받고 아마 이것을 신약 개발 이후부터 엔화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90% 임상 실험이 나오고부터. 그래서 이제 아마 엔화 가치도 이제는 적당히 올랐으니 뭐 가치는 내리죠. 환율이 이제 올랐으니까. 그럼 일본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구체적으로 그런 이제 해석도 관하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변화는 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 시에 혜택을 받는 인터넷 기업, 그죠?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이제 일상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된다면 지금까지 그 외면받았던 주식, 그러니까 산업 관련 주식, 그죠? 제조업, 전통 제조업이죠. 그런 쪽에 이제 주가가 오를 거다. 그동안에 이제 그 활동을 제대로 못해가 주가가 오히려 기술주 중심 은행 주가가 오르는 시간에도 못 올랐으니까 이제 시장은 재편될 수 있다. 또다시 1차 재편 시기가 3월이라면 은행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거죠. 그 다음에 2차 그 시장 재편 시기가 임박했다. 그것이 이제 은행주 주식은 추가적으로 돌아갈 것이고, 왜? 그 지금까지 외면받았던 산업 분야가 부실 채권에서 건강한 채권으로 바뀐다는 거죠. 대출 채권이든 아니면 담보 채권이든. 그러니까 은행주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또 그 가계에서 이제는 그 정상으로 돌아가면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거죠. 또 은행도 대출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주 주식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주 관련 주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화이자가 개발한 신약 개발 등 관련 기업의 이제 주가도 상승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2차 이제 시장 재편 현상이죠. 대신에 그동안에 그 많이 올랐던 기술주 중에서 그 일부 주식은 그 PR 예를 들어서 뭐 100배 이상인 기업들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지금 오늘 한 얘기를 요약하면, 지금 미국 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행진은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정상화될 수 있다는 그 경우에 은행주와 그 다음에 산업주 관련 주식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심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호재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장기채 가격 상승 내지는 장기채 금리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면서 또 호재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